자, 오늘 혼조세 보이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고용지표 충격 속에서 혼조세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오늘 개장 전 발표된 민간 고용 데이터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시장 상황은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스케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DP 민간 비농 부분에 대한 고용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원유 재고와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산량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인도량은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이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먼저 여러분들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이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독립기념일 7월 4일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공화당 내 강경보수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의 앤디 해리스 의장은 오늘 아침 이 법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일주일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4일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휴회에 들어간 상원을 비판하면서 법안이 타결될 때까지 워싱턴에서 머물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러한 발언은 하원 지도부가 오늘 절차 투표를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강경파 의원들의 주된 불만은 상원을 거치면서 법안의 재정 적자 규모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리스 의장은 하원의 입장과 상원의 입장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텍사스의 칩 로이 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랠프 노먼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오늘 예정된 절차 투표가 부결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으로서는 몇 표의 이탈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원안 같은 경우는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폐지를 앞당기는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를 했는데요. 반면 기업들을 위한 세금 감면 조항은 영구화하고 친기업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사우스 공제항도를 5년간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전반적으로 좀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하원안과 달라진 내용,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신속한 법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트럼프가 7월 9일 이후에 관세에 대한 유예는 종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일본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불발될 경우 최대 35%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나섰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30%, 35% 혹은 우리가 정하는 만큼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현재 경고를 내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는 당초 7월 9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고됐던 24%의 상호 관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고,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일본과 합의가 성사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일본이 매우 강경하고 버릇이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최근 일본의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 문제를 연일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연속으로 일본을 공격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 총리가 지금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양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관세가 부과되는 노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분석가들이 니케이 지수가 현재보다 4%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됐고요. 다만 일본 쪽에서도 좀 있으면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동차, 철강,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 철폐를
사실상 물러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 결국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DP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6월 부분의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은 3만 3천여 명이 감소를 했고요. 이는 5월의 수정치인 2만 9천여 명 증가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수치이며 블룸버그가 조사한 어떤 경제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고는 드물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퇴사 인력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소식이 전달이 된 후 미국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금방 만회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이번 고용 감소는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6월에만 6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줄였는데 이는 주로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의료, 교육 분야의 감소에 기인했으며 반면 제조업, 건설, 광업 분야에서는 소폭의 고용 증가가 있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감소, 대기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고용 증가는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고요.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으며 6월의 신규 채용 계획은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약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가운데 안에서 내일 발표될 실업률과 비농업 지수, 노동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나오는 이 노동부의 내용까지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리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